첫 번째, 민선 8기 남은 1년 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원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올해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면 무더위도 시작됩니다. 30만 구민의 행복한 삶에 이런 장마와 무더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청사 건물 앞면에는 2024년 지역사회 조사 항목 중 도봉구가 1위를 한 항목을 나열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크기로 볼 때 수백만 원짜리 현수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있는 내용은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구 인구는 2022년 7월 31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6월 30만 1천여 명으로 지난 3년 사이에 1만 6천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봉고등학교 폐교 소식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31.7%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으며 고령화 비율은 22.9%로 강북구에 이어 2위로 높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은 40.7%로 노원구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사가고 있으며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11%로 25개구 중 가장 높은 편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27.7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도봉구는 안전사고 건수, 강력범죄 발생률, 녹지환경 만족도 등은 타 지역구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유흥가나 상업지역이 적어 생활권 내 우범지역이 없고 생활권 인근 도봉산 등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의 야행 보행 안전도는 4.27로 낮은 편이며 도서관 수는 서초구 46개소에 비해 단 10개소로 하위권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2.6%로 낮은 편입니다. 구정을 홍보하기에 좋은 면만 보여주고 좋지 않은 면은 뒤로 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청장님은 지역 여건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이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어떻게 국복하고 민선 8기 남은 1년 어떻게 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해 남은 1년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구청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고물가,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쌍문사동 청심천 지구 내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두 번째로 쌍문사동 청심천 지구 내 어르신 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 내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쌍문사동의 경우 주거 밀집 지역이자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심천 지구 일대는 마땅히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쉼터나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방학 3동 새심천 공원지구의 경우 2002년에 경로당이 신설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심천 경로당은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으며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공공시설 확충은 예방적 복지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쌍문사동 청심천 지구 또한 인근 쌍문 굴림공원 산책로, 공공주택 단지가 위치해 있어 어르신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심천 주변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동네 쉴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 증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지역 복지 시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봉구가 쌍문사동 청심천 지구 내 유유부지를 발굴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일부를 활용해 어르신 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에 우리 도봉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인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쌍문사동 청심천 지구 내 어르신 쉼터 또는 경로당 신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 실행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국기원 유치 실패에 대한 주민 안내 방법에 대하여, 세 번째로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기원 유치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구청장님은 주민 행사나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다 우리 구를 태권도의 명소이자 문화관광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기원이 이전하면 도봉구는 전 세계 태권도 명소로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올해 초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기원 유치 걷기대회, 국기 유치 업무 협약, 국기원 이전 촉구 서명 추진위원회 발대식까지 개최하고 1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서명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청 각 부서뿐만 아니라 14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방문 민원인에게 일일이 서명하고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인구 대비 50%가 넘는 16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염원하며 서명부에 서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국기원이 이전해 온다고 알고 있고 본의원에게 언제쯤 이전하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유치에 관한 답변을 언제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기원 유치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 16만 8천여 명에는 국기원 유치가 실패했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구 홈페이지나 매주 보내는 홍보 문자로 결정사항을 홍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정기관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우리 구만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30 부산시 엑스포 유치 실패 사례처럼 마치 유치가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실패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조치 관련하여, 네 번째로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품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철저한 이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기부금품 관리 절차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부서에 자체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기부금품 수령 시 공식적인 등록 절차와 기부 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기부금의 회계 처리 및 기부금품 모금의 및 활용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부금품의 사용 목적의 용도로 지출 집행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은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보완 없이 단기적 시정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구청장님, 도봉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체육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기부자의 신뢰를 저버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 결과 이후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및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철저한 이행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2024년 도봉구의회 결산감사 과정에서 도봉문화재단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의 예산은 각종 법령, 회계 지침에 의거 집행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은 여전히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음을 본의원이 지난달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봉구 9천여억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봉구 개청 이래 우리은행이 구금고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이번 심사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 것은 국민은행이 안정적인 공급 관리 능력에 더해 도봉구에 수억의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영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국민은행은 2023년부터 매년 도봉구에 얼마의 기부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도봉문화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고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의 직능단체 워크샵, 체육대, 축제 등 행사 경비로 대부분 집행해 왔다고 하는데 매년 얼마의 금액이 어떤 행사에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민선 8기 남은 1년 기간 동안 얼마를 더 기부받기로 하였으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만난 주민들 대부분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일자리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뭘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억 원의 기부금을 그저 먹고 노는 일회성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청년기금에 예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